안녕하세요. 5월 10일 월요일 아침 무지개 명상입니다. 비가 오죠. 월요일 계속 몇 주 동안 날씨가 이랬는데 오랜만에 또 이러네요. 우리 오늘은요. 사실 아침에 제가 또 잔소리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왜 아침에 명상 듣고 또 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래 장난기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참 이렇게 이전에는 여러분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제 잠에서 다 깰 즈음에 다시 고요해지고 다시 그거 들으면서 자면 그거는 자는 거지 명상이 아니에요 라고 장난치려고 했는데 이 비 오는 날씨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한 분씩 들어오시는 거 보면 고마워요. 고마워서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명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쇼의 비움이라는 책이고요. 이제 오쇼나 네빌 고다드 같은 고전은 어법이 아주 강해요. 몇십 년 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좀 혼내는 식의 말이고 강하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세게 말하지? 또는 왜 했던 말 또 하지? 또 가르치는데 왜 비난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 보이면 이렇게 읽다가 읽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예전에 책 읽으실 때는 지금보다 세련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책이 전달하는 지혜를 잘 캐치해서 불편함을 보는 지혜 말고 아 정말로 이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지? 오쇼의 강의들 보면은 계속 있잖아요.
좀 알 것 같아요. 오쇼는 사람이 좀 천왕성 같은 느낌이에요. 천왕성이 이렇게 궤도를 살짝 삐뚤어져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타인이 보지 못한 시선에서 해석하고 그 이론이 매우 적절하고 지혜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복잡 미묘한 사람들의 모든 심리를 다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오쇼의 책에서 이번 주에 계속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한동안 연민에 대해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한 책의 부분만을 보면서 설명되어진 하나의 연민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오늘 행복, 배려, 연민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볼까 하는데요. 연민에 대한 시선을 적절하고 계속 표현하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사용하였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배려가 나오게 됩니다.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려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존 상태에서 사랑도 배려도 흐르게 되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행복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보통은 그 반대로 생각하지만 행복한 친구를 보면 그의 행복에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불행을 한탄한다. 자신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겉모습이고 가면일 뿐이다. 행복한 친구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면 자신의 행복이나 평화, 평정은 물 건너간다. 주위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데 상대가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느낀다. 상대가 이겼고 나는 졌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은 경쟁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왜 질투심을 느끼는가? 행복은 무한한 양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왜 질투심을 느끼는가? 질투심은 마음의 지옥에서 만든다. 마음의 지옥을 만든다. 그래서 파탄잘리는 말한다. 타인이 행복하면 다정한 마음으로 같이 행복해 해.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도 행복의 문이 열린다.
행복한 사람과 다정하게 지내면 즉각 상대의 행복이 나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당장 자신의 행복이 된다.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꽃이 피면 꽃을 나눌 수 있다. 새가 노래하면 그 노래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아름다움은 행복한 이의 나눔에 있지 않다. 아름다움은 내가 함께 나누는 데 있다. 이것이 자신의 주변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이다. 행복한 이에 대한 다정한 마음을 키우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지혜나 행복, 평정, 평화, 차분함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라. 그래야 삶의 발전이 있고, 그래야 골짜기를 넘어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다. 자신보다 나은 친구는 성장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그러니 항상 아름다움과 행복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라. 그래야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Now is love, sweet love. It's the only thing that there's just too little of.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sweet love. No, not just for some, but for everyone. Lord, we don't need another mountain. There are mountains and hillsides enough to climb. There are oceans and rivers enough to cross, enough to last till the end of time.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sweet love. It's the only thing that there's just too little of.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sweet love. No, not just for some, but for everyone. Lord, we don't need another meadow. There are cornfields and wheat fields. 하다가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음악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아직 읽을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행복은 내면에서 꽃 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행복한 사람과 같이 행복해 함으로써 자신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메시지였고요. 중간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채팅창 메시지 주세요. 가끔 음악 소리랑 막 소리 이렇게 섞여서 들릴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번씩 누군가가 그럴 때마다 제가 무지막지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러고 웃기냐? 제가 잔소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아주 잘 들려요. 누구십니까? 자, 저는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감사해요, 연희쌤. 자, 두 번째는요. 불행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자비와 친구에 대한 사랑은 다른 거다. 또 두 번째 볼게요. 친구에 대한 사랑, 곧 우애는 타인과 하나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는 싶지만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불행한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불행해하면 불행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그저 불행을 배가할 뿐이다. 불행과 불행이 만나서 2배 이상의 불행이 나오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연민을 보여주는 행위는 내면 깊은 곳에서 보여주는 잔꾀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연민은 자비가 아니다. 연민은 우애의 한 표현일 뿐이다.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에게 우애나 연민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행복해한다. 연민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항상 행복해한다. 이는 간단한 산수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는 불행을 느끼지만 상대가 불행하면 나는 속으로 행복을 느낀다. 물론 속으로 느끼는 행복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보면 나의 연민 속에 어떤 행복감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연민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분 좋은 일이다.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내가 더 높고 우월한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연민을 표현할 때 기분 좋아한다. 기운이 난다. 내가 저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자비는 완전히 다르다. 자비심은 상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 상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한다. 상대가 불행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한다. 이 일에 대해 내심 행복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행해하지도 않는다. 자비심은 둘 사이에 존재한다. 붓다는 자비 속에 있다. 그는 상대와 같이 불행해하지 않는다. 같이 불행해한다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붓다는 행복해하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행복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비심을 느낀다. 자비는 이들 둘 사이에서 존재한다. 자비심은 상대가 불행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 자비심은 상대라는 존재를 향한다. 자비로운 사람의 관심은 상대의 불행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사랑한다. 상대의 불행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는 상대를 불행에서 빠져나오게 할 뿐, 같이 불행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 연민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연민을 표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걱정 마 라고 말하면서 기운을 내면 연민을 표했던 사람은 당황한다. 연민을 보낼 기회를 자신이 우월하다고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과는 같이 불행하지 마라. 불행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라. 불행에 빠진 존재를 보고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불행에는 초연하라. 자비란 대상에 초연하는 마음이다. 손을 내밀 때 초연하라. 상대를 돕되 불행해하지 마라. 행복해하지도 마라. 불행도 행복도 결국 같은 것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놔야 한다. 자비는 마음에 평정을 가져온다. 네. 오쇼의 비움이라는 책이에요. 오쇼는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글을 보면 아주 복잡한 심리에서는 적용이 되죠. 근데 그러면은 연민은 되게 나쁜 거야? 막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렉 브레이든이나 절대기도의 비밀을 쓴 작가나 뭐 끌어안음의 타라 브렉은 또 연민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주기도 해요. 아름다운 연민. 그래서 다각도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뜨여져 있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30분 동안 계속 말했다. 마무리로.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숨 쉬고 오늘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을 때 나에게 사랑을 지혜롭게 적용하고 있을 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을 때 그 배려가 다른 사람들한테 흐르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요. 마무리로 아침 시간이에요. 다들 일어나시는 의미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눈을 떠서 요거 보시고요. 일어나세요. 또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춥다. 그런데 찬데. 추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스페인의 밤거리. 감기 들려서 아주 내로 움직이는 만큼 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따라 더 춥게만 느껴지는데요. 결국 제작진이 스태프의 두꺼운 옷을 입혀드리자 배려심 많고 신세지기 싫어하는 순재 할배는 오히려 스태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을 탓하는데요. 오기 전에 전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고 그렇게 춥진 않으리라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도로의 그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동안 순재 할배의 배려심은 여행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불편할 법한 자리에서도 불평할 줄 모르고 동생들을 위해 가운데에 자리를 자처했는데요.
불편하잖아. 이쪽으로 앉을래? 아니 괜찮아. 예? 괜찮아. 가운데 아니 불편하지. 상관없어. 불편한 뭐 불편해 또 하더라고. 예전부터 너무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왜 모든 선후배,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 이순재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존경하는 이유를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서진 씨가 막상 예약을 했는데 방이 작아서 되게 미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방 괜찮으세요? 아무가 무슨 거인이야? 너무 딱딱 좋지. 작으면 작은 대로 만족하고 좀 불편할지 몰라도 신고가 나오면 잘 맞겠는데. 늦게 들어오는 서진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잤던 그 제작진도 많은 걸 배웠답니다. 선생님은 예상외로 불평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뭐 불편한 게 뭐 있어? 그게 적응해서 적응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뭘 불편할 게 뭐 있냐 이거. 그런 조건에 나만 자는 거 다른 사람도 자는데 같이 자고 또 깰 시간에서 깨고 먹고 같이 먹고. 새벽 1시 순재 할배의 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무사히 숙소에 도착한 할배들. 수고하셨어. 순재 할배는 말없이 동생들에게 공진단을 나눠줍니다. 부담되지. 그게 뭐 그래도 저 같이도 협력을 해서 해서 뭐 그저 박부장이랑 다 애써서 같이 사는 거지. 음식 때문에 그런 거 어때? 이런 거 말고. 깜빡이야, 너 먹어봐. 먹어봐.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저 어른 행세하고 대우나 받으려고 주저앉으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치러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언제 어떤 게 닥치면 모르게 그런 걸 잊어버리고 닥치면 닥치는 대로 당장 난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그때 끝내면 되는 거지. 80이 되는 건 빨리 잊어버려야지. 아직도 60이고 나이로 살아야지.